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윤석열이 재구속됐는데요. 넉 달 전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잠시 풀려났던 윤석열이 이번엔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2시에 전격적으로 발부했는데요. 이번 영장에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줄줄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무려 6시간 40분에 걸쳐 구속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주장을 단호히 일축했는데요. 특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각종 물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공범을 회유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거죠. 이제 특검은 최대 20일 동안 윤석열을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미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내란 혐의 수사는 상당히 진척돼 있던 만큼 앞으로는 외환 혐의와 계엄 선포문 폐기 지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직접 사인한 계엄 선포문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핵심인데요.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내란 공범 국무위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의 치욕이 아닌데요. 헌정을 유린한 자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의 심판은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준 결과인 거죠. 계엄 선포문에 사인하고 그 문건을 없애버리라 지시했던 자, 군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자, 바로 윤석열인데요. 그런 자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겐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자라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정말 말문이 막히는데요. 정작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언론을 짓밟았던 자가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사기극도 이런 사기극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끝까지 가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구속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정농단, 계엄 음모, 외환유치죄, 김건희 일가의 특혜와 국고유용까지 윤석열이 저지른 모든 반헌법적 범죄를 빠짐없이 밝혀내야 하는데요. 공범들 역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은 결국 다시 철창 안으로 돌아갔는데요. 법원조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지적한 만큼 이제에게 더 이상의 특혜도 면죄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음모로 나라를 절벽 끝으로 몰고 갔던 그 죄값 반드시 단죄해야 하는데요.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대선을 언급하는 윤상현 의원의 의도와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같은 심정이었을 텐데 이제 역지사지가 좀 되십니까?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상황은 낙선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억울한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둡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소연을 해대니까 이 괘씸함을 느낀 국민께서 기어이 옛일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023년 6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이 김선교 의원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만 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는데요.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나둘 수사 대상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의원은 아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사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특검이 현직 의원에 대해 신병 확보, 즉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에 나선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국힘당 의원들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023년 6월 김기현 당시 대표가 주도해 국힘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사인했는데요. 국민 앞에 나서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약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지금 22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재옥, 박대출, 장동혁, 김성교 의원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성교 의원 이름도 서약서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비장한 말도 덧붙였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 그 말들이 참 허망하게 들립니다. 혹시라도 그 서약이 21대 국회 때 한 거라 이제는 무효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국힘당은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출마자 전원에게 똑같은 서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공천 신청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문서에 사인하게 한 거죠. 이게 이렇게 뒷덜미를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우리 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분들에게만 공천하겠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즉 지금 22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국힘당 의원 전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셈인데요. 결국 특검이 이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면 국힘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을 들먹이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어기는 꼴인데요. 공천받을 땐 서약서에 사인하고 특검 수사가 닥치자 모른 척하며 뒤로 빠지겠다는 거라면 이건 두 얼굴의 정치,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힘당의 진짜 민낯이 또 드러난 건데요. 약속을 지키자니 자기들이 위험하고 약속을 어기자니 국민의 분노가 두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정치적 진퇴양난이고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꼴인데요.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비겁함으로 일관할 건지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자신들이 뱉은 말을 그대로 부메랑으로 맞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사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방패 삼아 살아온 정치 집단이 맞이한 자업자득입니다. 국힘당이 약속을 지킬지 또 한 번 도망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곧 그들의 최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국내에서 불체포 특권 관련해 투명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유효하신지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의원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당장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대의 입장은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된 윤석열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인한 과도한 조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몇몇 의원들께서는 이게 자금이 수수가 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은 분명한 과도한 조치였다. 불필요한 과잉 수사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런 사례가 있으셨습니다. 없대요,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정태 의원이 당대표되면 인적쇄신위원회 구성하고 이전 대통령 총평장 지금 거시기에 3년간 모여서 45명에 대한 인적 쇄신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부정 이야기 나오고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은 없으셨고요. 다만 일부 의원들이 조경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이 하셨습니다. 특정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최근에 전국민 현금 살포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님께서 우리 당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일부 저희 당 의원님도 공감대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가 됐고요.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구의 성격이나 또 위원장 이런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그런 대응 기구를 만들기로 한 거에 대해서 참석하신 의원님 전원이 동의를 하셨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환석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에서 노은석 검찰이 추경 의원에 대해서 후원장하고 있다고 조사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지 설명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추경호 전 대표님의 대응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원론적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그리고 특검의 과잉 수사 그리고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대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당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힘당 백석이 무너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국힘당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때를 지어 몰려갔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극우단체들과 함께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관저를 에워쌌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범죄 피의자를 지키겠다며 몸을 던진 그 모습은 지금도 국민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공천 개입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출국 금지된 김선교 의원과 대선 출마를 노렸던 나경원, 그리고 현재 원내대표인 송원석까지 줄줄이 수사 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은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국힘당 의원 4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불법 체포라며 소리를 높이던 이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도 법원 앞 포토라인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제 그들이 직접 포토라인에 설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국힘당 의원 4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현, 박대출, 유상범, 조수진, 송원석, 이양수, 강대식, 김정재, 구자근, 김석기, 안병길, 정동만, 김승수, 김형동, 이미자, 최춘식, 이만희, 윤두현, 정우택, 최연숙, 김용판, 이종성, 조명희, 전주혜, 강기윤, 이채익, 홍석준, 정운천, 최승재, 배현진, 정점식, 윤한홍, 박성중, 김정훈, 박형수, 양금희, 조혜진, 이명수, 백종헌, 김병욱,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김선교, 이종배 의원입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출국 금지된 김선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그리고 원내대표인 송원석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이 관저로 몰려간 건 단순한 정치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란 공범을 조직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정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다시 국힘당 의원총회에 모여 특검을 비난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송원석은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탄압했는지 국민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황당할 따름인데요. 결정적으로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산의 대상은 45 플러스 알파라고 단언했습니다. 국힘당이 더 이상 윤석열 방탄 조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위헌정당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인 거죠. 조국혁신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선민 권한대행은 계엄 당일 윤석열과 통화한 추경호와 나경원,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이 줄줄이 포토존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바라보는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고인데요. 민주당도 국힘당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왜 당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운영됐는지부터 되돌아보라며 윤석열과 국힘당 전체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이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국힘당은 과잉수사,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개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이제 내란당의 최후가 진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검의 칼날은 윤석열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감싸고 체포를 막았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참한 자들 모두가 공범인데요. 무너지는 건 윤석열의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비호했던 국힘당 의원들입니다. 탄압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들여다볼 자료들, 이게 요즘 참 시끄럽죠.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건데요. 특검 수사 문제랑 또 국회의원들의 그 불체포 특권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하고 또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상황의 핵심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과거에 본인들이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 있잖아요. 바로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이게 다시금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 또 앞으로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당신께서 이 복잡한 그림을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떤 의원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지 그거부터 좀 볼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본인은 근데 왜 압수수색하는지 그 의도나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아, 네. 그 관련해서는 이제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 이분은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막 정말 첫 발을 뗀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불체포 특권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이게 현행범 아니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뭐 행정부의 어떤 부당한 압력에서 의원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키겠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근데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게 2023년 6월이었죠. 당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 특권 포기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아, 전원이요? 네, 지금 출국 금지된 김선교 의원 이름도 당연히 거기 있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난 22대 총선 때는 모든 공천 후보자들한테 같은 서약서를 또 받았어요. 아, 후보자들한테까지. 네, 그리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죠. 만약 이 약속 어기면 출당시키겠다. 아주 강하게 못을 막았습니다. 와, 그럼 이게 지금 수사받는 의원들이 만약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의무가 생긴 셈이죠. 약속을 지키자니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근데 이걸 또 외면하자니 국민들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아 정말 딜레마인데요. 네, 정말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당 지도부, 예를 들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이거 과잉 수사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지도부 입장은 그렇군요. 네. 의원총회도 열어서 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기로 만장일치 합의도 봤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당 전체가 다 완전 똑같은 생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던데요. 아, 맞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과거에 그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던 45명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용사네요. 네. 그분들을 딱 겨냥해서 청산 대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 45명이 지금 이 상황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 그 45명 명단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그 명단 안에 이번에 압수수색 당한 윤상현 의원, 그리고 출국 금지된 김선교 의원, 아, 이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현재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까지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당시 이분들의 집단 행동이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나 시위를 넘어서서 그 소위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려 한 정황 아니냐 이런 아주 날선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약속, 또 과거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 특검 수사라는 외부적인 압박, 그리고 불체포 특검 포기라는 스스로 만든 내부적인 약속, 이 사이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도부는 어떻게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방어막을 치려고 애쓰는 모습이지만 글쎄요.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에는 선택의 순간이 오겠죠.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했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따져서 다른 길을 갈 것이냐,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분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